김웅선 감독님이랑 이제 배우분 세 분 오셨는데요. 간단히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개월 감독한 원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에서 미래를 연기한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에서 잘나가는 언니 강미 역할을 맡았던 권아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역의 백현진입니다. 네, 관객 여러분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질문 남기시면 되고요. 그 질문하신 분들 중 세 분 선정해서 영화제 측에서 생과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무슨 과자라고 그러셨어요? 이 과자 이름이 생과과자예요. 생각. 생각 네, 과자요? 네. 이 영화에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영화 잘 봤고요. 네,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수고 많으셨고요. 감독님께서는 사실 저도 그 과거에 단편 두 편을 본 사람으로서 장편 데뷔작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떤 작품으로 데뷔를 하실지. 근데 이 영화가 애초에 데뷔하려고 했던 작품이 아니라 중간에 뭔가 수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배우분 세 분께는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 영화에 이제 배역을 수록하게 되셨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엄청나게 이 예매 천재분들과 함께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보러 왔어요. 맞습니다. 일단 우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되게 심플한데요. 사실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직 뭐 파릇파릇하진 않았지만 대학원생이었던 시절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작업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그 지나간 경험의 크기가 상당하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럴 텐데 왜 이것이 주인공인 영화 하나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고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임신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임산부 캐릭터라든지 여성 캐릭터들이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방식이 그냥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았고 그 폭이 좁은 만큼이나 사실 별로 허락되지 않는 어떤 측면들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었고 영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내 자리가 아니면 보이지 않을 것인데 이거를 만들지 못하면 계속 암흑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게 너무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다른 작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치, 이것보다는 빨리 만들 줄 알고 착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배우분들도 대답 부탁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감독님의 전작을 보고 되게 재밌고 조금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단편들에 비해 다르게.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고 그때 감독님이랑 미팅을 했었을 때 그때 그 시나리오도 일단 읽었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일단 미래라는 여자아이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배우로서도 그렇고 같은 여자로서도 조금 되게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시나리오 봤을 때 사실 감독님이 강미 역할 제안해 주시면서 유축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유축기를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제 영화로 이렇게 임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다음 강미 역할이 어쨌든 되게 잘 나가는 언니지만 변화가 있는 역할이어서 배우로서도 좀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남궁성 감독 그 단편 시절,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이에요. 그때 최악의 친구들이라는 단편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뭐 너무 재밌고 이거는 되게 다르네, 새롭네. 그래서 10년도 전이죠. 남궁 감독님. 그래서 제가 그냥 마포구 조그만 데서 공연할 때 심지어는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건너 연락해서 그 작품을 스크리닝을 하고 공연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재밌게 봤었는데 이거 여러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뭐 그랬었고 그 후에 이제 단편 작업들도 재밌었는데 어느 날 장편 한다 그래서 그냥 남궁성 감독 장편 궁금한데 심지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결정했었습니다. 심지어 맡았던 역할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그 시장 그러니까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때문에 언젠가부터 쉽게 소비된다는 거 있잖아요. 지랄 맞은 역할 같은 거로 계속 소비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쓸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네. 그럼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 질문 받아서 대답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지금 감독님 이거 보고 계신가요? 전혀 안 보고 계세요. 그럼 제가 질문 읽어드려야겠네요. 영화를 보면서 정확히 언제쯤 어떤 시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명확히 들지는 않았는데 사용한 음악은 옛 음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 음악들을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음악이 되게 다채로웠는데 그 중에 그 보컬이 있는 노래들이 좀 예전 음악이었던. 네, 그게 이제 69년, 71년 음반들인데 그냥 음악적으로는 질감이 어쨌든 지금 만들어지는 음악과는 다른 그 질감이 있어서 음악적으로는 그게 좋았고 이제 그 곡들이 나오는 상황마다 조금 아이러니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라는 게 나올 때 이제 그렇게 극에 붙여서 좀 진지해질 법할 때 그 음악을 써서 환기를 좀 시켜주고 싶었고 전체적으로 음악을 그런 식으로 쓰긴 했어요. 너무 이 감정에 다가가기보다는 때 되면은 환기시켜주는 역할로 사용을 했습니다. 음악 작업도 이제 보니까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악 작업의 어떤 컨셉, 그러니까 방향 같은 것이 이제 너무 서사에 이입되기보다는 좀 떨어졌으면 했던 거네요. 그렇죠. 초반에는 떨어지고 나중에는 좀 이입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다.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흘러가는 것 같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섞어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약간 진지해지다가도 되게 유머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음악이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이게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직접 읽으면서 하셔야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전화기가 있으면 좀,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네, 남궁성 감독님 작품 너무너무 잘 봤고요. 배우분들 연기도 매우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현진님의 특유의 건조한 조화, 주연 최성은님이 특히나 기억에 남습니다. 연기 디렉팅에 있어서 주요하게 뒀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가 대식과 키스까지 하게 된 감정선, 혹은 키스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보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저에게 오는 근데 질문이죠. 두 분, 저희 최상은님하고 두 분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현진님도 네, 특별한 질문은 없네요. 네, 언급은 하셨으나. 네. 그럼 우선 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대시 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연기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라는 인물이 좀 특이한 성격이기도 해가지고 원래는 생각하는 게 얼굴에 다 보이는 그런 나사풀린 캐릭터로 적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은이를 만나고 무슨 생각하는지 약간 모르겠나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런 면모가 이제 미래의 기본 톤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렉팅은 사실 장면마다 그런 디테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래가 사실 저희보다는 좀 약간 모자라잖아요. 뭔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산부인과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는 거부 반응일 수도 있고, 또 법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미래 입장에서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논리적인 프로그래머로서는 납득이 안 되니까 약간 진상 고객처럼 따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좀 이상한 통상적이지 않은 연기는 그런 식으로 줬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정말 감정이 들어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달리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느껴버려서, 그렇죠? 막 눈물이 예고돼 있지 않은 신에도 그냥 눈물이 막 나와버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저는 영화를 찍을 때는 사실 엄청 저희가 이렇게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조금 많은 얘기를 하고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긴 시간이 너무 빠듯했어서 조금은 저 최성은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그 인물에 다가가게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이 볼 때마다 항상 새롭게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더 보이고 이래가지고 어떤 게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미래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만큼 더 다양한 미래라는 캐릭터를 더 관객들한테 납득시키게 할 수 있는 매력들, 좀 더 다양한 감정이나 다양한 표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더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관객들이 조금 더 미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더 확실하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었고, 네. 근데 그랬습니다. 되게 저는 매우 딕션이라고 해야 돼. 발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대사가 이렇게 뚜렷하게 잘 들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울 때도 정확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정 연기를 하면서도 대사가 너무 잘 들려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미래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 감정을 모르는 상태로 사실 달려가는 이야기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자기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것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 인물이 그 상황에 놓인 것 같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쉬웠던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탐구해볼 만한 상황인 건 분명한데 왜 애를 낳아야지라는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얘가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까지.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는 임신이라든지 어떤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저는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래를 연기하고 더 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주변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미래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계속해서 던지는 물음들이 오히려 그게 되게 당연한 건데 너무 이 사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약간 이렇게
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그냥 무시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강미 역할을 맡았던 권아름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 되게 인상적인 대사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애를 낳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강미라는 역할은. 네,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애 낳고 나서는 자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대답을 했거든요. 어떠셨는지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저는 강미 역할을 이제 연기할 때 감독님이랑 많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강미는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졌던 인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냈고 그렇게 해왔는데 임신은 달랐던 거예요. 그런 이제 변수들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의 폭이 큰 인물이었는데 사실 저랑은 조금 다른 인물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겁도 많고 계획할 때도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질문이 뭐였죠? 그 대답과 질문, 그러니까 그 애를 왜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너무 분명한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출산의 계기로 완전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를 이후에 강미 언니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권아름 배우님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지와 함께 그런 대답을 좀. 강민은 헤쳐나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할 때는 당시에는 물론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듯 다 겪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강민 또한 잘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이겠죠? 그 전에 잘 나가던 모습과는 다른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잘 극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독님 덧붙이실 말씀. 아니 왠지 강미는 우울증이 좀 오래갔을 것 같아요. 나폭이 큰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잘 돌아갔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되게 나르시스트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인 것 같아서 미래보다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약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워낙 이제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사실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나온 그 존재도 굉장히 사랑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간다면 너무 올인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울이 또 깊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러고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연기 톤을 저희 동네에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굉장히 건조하고 되게 진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게 저는 되게 따사롭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선생님 왜 이렇게 졸리죠? 이러면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졸음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질문도 허투루 대답하지 않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상상하면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약간 직업적인 조로 확실한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 스타일로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그게 달라지는 모습. 그 다쳐서 돌아왔을 때.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백현진 배우님의 대사 중에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라는 거는 원래 대사에 있던 건가요? 네. 네. 그 여러 번 하시잖아요. 예. 남궁성 감독 가수인데 마이크를 잘 못 쓰네요. 남궁성 감독이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가 관찰했던 경험했던 그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 저한테 꽤 이렇게 밀도 있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뭐 그런 문장도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엉터리 상담사가 되었다라는 문장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되게 좋게 잘 들어간 것 같거든요. 백혜진 배우님 어쨌든 지금 주요 배역 중에 이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나름 객관적으로 보는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어떠셨어요? 이런 왜 낳아야지라는 물음에 대해서? 낳고 안 낳고는 사실은 너무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택이라 제가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여자 감독이 여자 주인공들을 갖고 이렇게 영화들을 뭐라 그러죠?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들 산부인과 그 분만실 얘기도 나왔어요. 그 실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범위가 아니라. 예. 네, 마지막 장면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듀서가 또 유능한 프로듀서가 그 캐스팅 업체 중에서 이제 아이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신생아는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캐스팅 대표님의 정말 친한 친구분이 넷째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라도 안 될 것 같고 둘째라도 안 될 것 같은데 넷째쯤 되니까 출연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된다고, 흔쾌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생후 며칠이나 아마 18일, 17일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제 배우들 연기 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감정신마다 아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아기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연기를 해내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생아가 오니까 이 친구를 잠깐 데려다 놓고 잠깐 빨리 할 걸 하고 보내는 게 최우선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신생아가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생아 같은 신생아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촬영이 됐군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대식과의 키스 얘기를 잠깐 저희가 빼고. 대식과의 키스는 저는 뭐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시나리오 안에서 잘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는 지금 전에 정말 불과 3개월 전에 세상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와 있는 이 세계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각박하고 지금 옆에 있는 남자의 윤호 누군지 모르겠고 게다가 이제 뭐 영화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성적을 요구불만 상태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예기치도 못하게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정말 예전의 자기를 예전대로 대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게 너무 좋기도 하고 이건 다시는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세상에 잠깐 다시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을 것 같고 이런 키스는 다시는 할 수 없을 것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제 생각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또 질문이요. 카오스의 성별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 중학생과의 대화 장면을 삽입한 이유. 의도. 이 질문이네요. 네, 카오스의 성별은 넣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 알려주지 말지 뭐. 여기 성별이 들어가면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중학생. 중학생 장면도 그냥 그 수많은 겪게 되는 일화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냥 일반 여성일 때는 모두가 지켜주던 거리를 임신한 여성일 때 굉장히 쉽게 침범해서 들어오는 일들이 많고, 그게 이제 뭐 지어낸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라서 괜히 시비 걸고 막 이상한 말 하고,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둘의 대사 중에 약간 뼈 때리는 대사가 뭐였냐면, 아줌마애는 저 같지 않을 줄 알죠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남중생이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또 사실 그 미래도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치 욕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배를 감싸잖아요. 예. 사실 그 이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순간순간의 통찰들이 많지만, 저는 그 강미가 자기 같은 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나왔지, 그게 자기랑 뭐 유사한 사람을 낳는다고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존재가 또 자기 마음처럼 되지도 당연히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마치 2부가 있다면 그 남중생과의 대화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혼자 그냥 그리고 또 해봤어요. 그 대화가 미래가 그 전에는 막 회사에서도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막 모든 관계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면접관들 불러다 놓고 뭐 이상 소리 하고, 근데 이제 중학생이랑 싸워서도, 그러니까 중학생이 시비를 거니까 내가 너 정도는 발라줄 수 있어 이러고 말을 시켰는데, 걔가 아줌마에게 나처럼 안 될 것 같죠?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처량한 느낌 살리기 위해서. 저 잠깐 끼면요. 네네. 방금 얘기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내년에 개봉했는데 말도 안 되게 흥행을 해서 시장에서 성과가 있어서 정말 말도 안 왜 되게 말도 안 되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죠? 저는 흥행할 것 이 같은데. 영화가 막 300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사실은 봐요.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럴 일은 300만까지는 없을 잘 거예요. 근데 하여튼 모르겠지만 300만 정도 돼서 막 시민들이 이 편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말로 돈 때문에 이 편을 만들었는데 그 애가 제 아들이야. 그 산부인과. 그 남중생이 산부인과. 그러면서 네. 막 이 편을 굉장히 막 지저분해지고. 저희 서울 독립영화제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흐리는 말씀. 네, 그리고 여기 그 챕터 제목들이 좀 있잖아요. 소제목들이. 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소제목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음악하고도 비슷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 감정에 깊이 들어가서 따라가는 것보다 약간 거리감을 두고 조금 전체적인 시각으로 계속 빠져서 보는 요소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이야기지만 사실 다 되게 구조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를 넣었고, 근데 그 키워드들은 이제 그냥 미래 개인적인 상황이겠죠. 남자친구든 문제든 뭐든. 근데 그 개인의 키워드들이 보다 더 큰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들 혹은 화두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또 산부인과 의사 역을 남자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이 시나리오 읽으면서 백현진 씨는 이거 여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혹시 한 적 있으세요?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당연히 했는데요. 남궁선 감독이 왜 남자로 했는지 금방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대답을 저희한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이 영화가 처음에 구상되던 시기는 또 지금과 다른 미투가 일어나기 전에, 심지어 그 낙태도 조금 불법 낙태도 더 단속을 강화한 시기가 있었어요. 저출산이라는 명목 하에. 근데 이제 여자 의사면은 사실 다른 조언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약간 걸스의 영지 선생님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혹은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기성세대로서 어떤 좀 다 해주지 못할 말들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좀 다른 차원이 생기는 느낌인데, 미래는 그냥 정말 과학자로서의 중립만 가지고 있는 저희 동네 내과 선생님 같은 이 산부인과 선생님에게
너무나 강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중립적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이상의 말을 할 수 없는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남자 선생님은 그 이상을.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도 두 어머니가 모두 다 상황이 안 좋으시고 영화에선 잘렸지만 미래의 친어머니는 약간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맥주 캔을 따고, 그래서 미래라는 인물이 사실은 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나침반이 없는 상황. 친구는 내 옛날 문화에 있지만 그 친구는 이제 나를 이해해줄 수 없고, 내가 아는 제일 잘난 언니는 몰락했고, 산부인과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은 저런 말만 하고, 엄마, 아빠, 뭐 부모, 시부모 다 나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 선생님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좀 힘을 많이 얻죠. 네, 마지막에. 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에 대해서 질문이 있네요. 배우님들께. 모든 인물들의 감정 연기가 몰입감이 깊었다고 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어떤 것일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이쪽부터? 네. 저는 오늘 극장에서 두 번째 보는데요. 첫 번째 봤었을 때도 오늘 제가 보면서 이랬던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봐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냥 나래 왜 그 카시트 넣고 나레이션하는 그 씬이 저는 되게 직접적인데 그 씬이 좋더라고요. 카오스에게 하는 편지 같은. 네네, 카오스에게 편지 네. 씁니다. 저는 마지막에 미래랑 아기랑 만났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이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만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저 주변에서도 약간 훌쩍거렸는데. 네, 그리고 최성훈 배우. 좋아하는 장면.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고. 뭐 제가 그냥 제일 재미있게 본 거는 대식이랑 키스하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미래 어떤 충동적인 어떤 그 행동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 제 미래를 연기했던 제 입장에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약간 숨을 쉬게 해주는 부분이어서 그게 되게 오늘 봤을 땐 되게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가장 애정하는 씬이. 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대식이 키스 씬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래는 사실 그렇게 감정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은데 거기서 창피한 것이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생기 있다고 해야 될까? 거기서 막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게 좀 생동감이 있어서 저도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고, 그 마지막 장면을도 좋아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딱 제가 생각하는 그 모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냥 대중문화에서 보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냥 행복하다, 해피엔딩이다, 혹은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흑 또는 백으로 그거를 자꾸 전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지금까지 함께 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앞둔 시간들, 그리고 그냥 어떤 가치 판단도 없는 이 순간에 직면하는 느낌? 그게 너무 잘 살아있어서 엔딩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엔딩에 보면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계속 그 김김한테 보호자라는, 물론 이제 같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보호자라고 부르시겠지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예. 뭐 어쨌든 미래는 윤호를 버리고 결혼은 안 할 것 같고, 네, 이제 혼자 애를 키우는데 그 가족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이제 슬슬 정리를 하라는 문자가 왔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윤호를 채식주의자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과 그리고 낙태, 저출산, 채식주의자라는 내용이 영화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요즘 사회 문제와 굉장히 밀착감 있는 내용 같은데요. 사회 현상에 빗대어 생각하고 연출하여 다루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각 문제에 대해서 이 영화 저에게는 물론 입장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영화는 그런 입장이나 무엇을 얘기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낙태나 저출산이나 이런 이야기들 되게 그냥 되게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에게는 되게 경험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큰 경험인데 지금 그 낙태 죄를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나 저출산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나 그냥 어떤 개념으로 묶어서 자꾸만 이야기되는 지표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윤리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 사람들이 겪는 경험은 이런 느낌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윤호의 채식주의 설정은 이제 윤호 지금 드라마 찍느라 섬에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화에서처럼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느낌. 근데 이제 윤호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이제 돼지 농장에서 네. 그렇죠. 그 윤호라는 인물은 그 시나리오에서 있었던 게 돈이 없어서 저희가 못 찍은 게 있는데 채식주의자일 뿐더러 얘는 자기 딴에 야심차게 LED로 막 채소 키우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애가 전통적인 어떤 이 사업 자기가 자주 첨가한 것처럼 약간 남성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자꾸 비리비리하게 요즘 애들처럼 막 채식주의자라고 그러고 막 야채 키운다고 그러고 아빠 입장에서 가망이 안 보이는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마리화나 키우다가 잡혀가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쫓기니까 그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의 남성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네가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잖아요. 그거에 쫓겨서 이제 이상한 짓 하다가 그대로 아버지 손아귀로 끌려 들어가서 자기의 신념과 전혀 반대되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는 느낌의 데뷔를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슬슬 진짜 정리를 해야 돼서 우리 배우님들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삼진에서도 봤고 또 뭐 시동에서도 나오셨고, 네, 그러니까 그 또 세 분 다 독립영화, 상업영화를 다 아우르면서 출연을 계속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고요. 세 분의 계획도 잠깐씩 전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많이들 와주셔서 집에까지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계획. 계획이요? 저는 그냥 지금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하는 네,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또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계획은 아마 내년에 더 자주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10개월도 개봉한다는 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N차 관람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거를 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일단 요가 학원을 끊었는데 계속 못 나가고 있어서 제 계획은
일주일에 3일 나가는 거를 6개월 끊었는데 지금 거의 한 번도 못 가서 그거 나가는 게 좀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 개인전 2개 있고 솔로 앨범 2장 정규 앨범 내야 되고 영화 뭐 이것저것 지금 뭐 고르고 있고 드라마 2개 해야 됩니다. 와, 정말 바쁘시네요. 내년에 앨범도 많이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마지막 소감 한마디. 너무 저 행복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행복하고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오는 게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극장에 와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여기서 관객을 만난 것도 그렇지만 다 매진이어서 못 사는 이 서울독립영화제 아이디 카드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끝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그 처음 질문하신 3분 꼭 가져가다 가세요. 감사합니다.